자, 그 다음에 테마 71입니다. 70번입니다.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 친구도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조직적으로는 관료제 조직에 대한 비판, 정책학적으로는 정책이 개입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돈이 옵니다. 한마디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책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학은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정책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무질서를 갖고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 버리면 정책학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확률이 별로 없을 거고 주로 관료제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올 겁니다. 이건 물리학 이론이고요. 물리학 이론이고 여태까지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 단선 역사관이었어요. 어떤 빅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빅뱅의 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혼돈인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질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양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지? 이런 혼돈 속에서도 어떤 경로는 있단 말이야. 하나 경로가 아니라 비선형적이고 다양한 경로지만 이런 경로를 찾아보는 노력이에요. 분명히 답이 있지만 답이 아주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요. 그래서 결정론적 혼돈이다. 답은 존재하지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그다음에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적이다. 그다음에 질서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비선형적이란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무질서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발전의 초기 조건으로 봐요. 기존의 이론들은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다? 새로운 걸 발견이 안 돼요. 만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지? 요게 이제 일명 창조적 파괴라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가 막 경영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분명히 질서는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무질서하다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무질서가 나오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나비 효과야. 작은 변화, 그 다음에 초기 민감성, 이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분명히 가는 방향은 존재하지만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정책은 손떼기 정책이야. 근데 이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진화와 자기조직화 능력이래요. 자기조직화는 쉽죠. 학습조직이야. 스스로 상황에 맞게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진화는 뭐냐면요. 사례가 이런 게 나옵니다. 나방이 있고 새가 있어요. 나방엔 두 종류가 있대. 좀 안 보이는 나방과 잘 보이는 나방. 아무래도 새들은 잘 보이는 나방을 잡아먹기 쉽겠죠. 이러니까 잘 보이는 나방은 멸종이 돼버렸어. 그럼 이제 안 보이는 것만 남았잖아, 이제. 이래 버리면 새들도 이제 잡아먹기 힘들어요. 근데 이 새들도 또 안 보이는 것도 잘 잡아먹는 새가 있을 거고, 이거를 못하는 새가 있겠죠. 그럼 자동, 이 못하는 새는 도태돼 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 가만 놔둬도 나방과 새의 균형이 맞아지겠죠. 처음에는 나방이 잡아먹히면서 개체가 줄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능력이 떨어진 새가 도태되면서 서로 개체의 균형을 맞추겠죠. 이게 공진화 개념이야.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가만 놔둬도 질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질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나비 효과와 초기 민감성이라면 이런 무질서를 다시 질서를 찾아가게 만드는 게 공진화와 자기조직화 능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관료제처럼 미리 모든 걸 정해버린다면은 그 질서를 못 찾아가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장애가 되잖아요. 이걸 타파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어떤 상황이 좋은 거야. 깨졌을 때 원상 복귀하는 게 목적이었죠. 부정완료인데 이걸 제일 강조하는 게 체제론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깨버리는 거야. 창조적 파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 가능성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지? 오히려 새로운 개혁이라든지 이런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카오스 이론인데 굳이 물리학까지 도입해가지고 이런 관료지를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참신하지 못하다. 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은 이미 많다. 굳이 물리학까지 갖고 와서 그럴 이유는 없다.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어쨌든 카오스 이론은 정치학 이론이 아니고 물리학 이론이에요.
이런 과학 이론을 도입해서 기존의 관료제를 타파하고 분명히 단선 질서가 아니라 질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무질서다. 그 다음에 이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발전의 초기 조건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온 이유가 나비 효과와 초기 민감성,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 공진화와 자기조직화 능력이다. 결국 관료제에 대한 타파 이론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